투룸 거실 있고 뷰가 바다 해변 굉장히 잘 널찍하게 잘 보이고, 그리고 세탁기, TV, 뭐 안에는 뭐 사실 뭐 별건 없는데 그래도 그냥 공간이 너무 넣었으면 좋네 여기. 그리고 화장실, 컨디션은 그냥 전향. 그 다음에 원 베드룸 여기 공간이 있고, 그리고 투 베드룸. 근데 여기는 확실히 좋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뷰를 바라보면서 보트들도 구경하면서 있을 수 있는 게 최고의 이곳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풀장이 있죠. 여기는 풀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지상 1층에, 다른 하나는 저기 탑 플로어에 있습니다. 탑 플로어에 타워 A, 타워 B.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뭐 안에는 그냥 전향합니다. 그냥 전향. 그래도 별도의 또 욕실이 하나 더 있다는 거. 별도 욕실이 한 개 더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투 베드룸에 투 베드룸이기 때문에. 그게 방콕에서 저희가 머물렀던 게 12만 원인가 그랬었거든요. 12만 원 집인데, 여기는 안에 디자인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훨씬 좀 떨어지긴 한데, 그렇지만 사이즈는 훨씬 큽니다. 사이즈는 훨씬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뷰를 거실과 침실에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머문 이 가격은 얼마일까요? 머문 가격은 25,000바트인데 대략 곱하기 4라 하더라고. 4라 하게 되면은 8만 원이 좀 안 되죠. 한 7만 4, 5천, 7만 4, 5천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7만 4, 5천, 뭐 8만 원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8만 원 나눠서 4만 원씩, 페페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이 곳을 현재 2박 3일간 임대를 했거든요. 머리 시원하게 컷했습니다. 머리 시원하게 컷했는데 3,800원? 한 아주머니한테 제가 마음에 드는 네이버 사진 하나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잘라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잘라주신 것 같아. 3,800원의 행복을 지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뒤편에 보이시죠? 파타야 비치거든요. 저는 지금 파타야 비치가 보이는 여기 이곳 아파트먼트에서 머물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에어비앤비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차피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때문에 이곳에 방문한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투 베드룸에 총 8만 원이 좀 안 되는 그런 금액에 제가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일단은 중국인이 경영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인이 방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이유는 그 양반이, 제가 원래는 다른 곳에 예약을 잡았었는데, 그런데 그게 날짜가 잘못된 거야. 오늘 걸 잡아야 되는데 내일 걸 잡은 거예요. 어리버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급히 혹시 다른 방이 있냐고 물으니까 몇 개를 알아보겠다고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곧 연락 와서 여기 뭐 20층에도 하나 비어있는데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봐서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점체인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콘도, 리베이라라는 콘도에서는요, 일본인이 운영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분도 보니까 총 10개 정도의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중국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곳도 물론 있겠죠. 어쨌거나 이곳은 더 베이스 센트럴 파타야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게 총 현재 이분이 이곳에서만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일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인도 그렇고 운영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호스트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분들은
사실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 있을 수도 있고 본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분들은 여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총사하시는 분은 어차피 따로 있는 거고 그분들은 투자해서 운영하는 건데 사실 만약에 합법적으로 하려면은 집을 사서 그리고는 한 달 이상의 단기 임대를 해야 될 겁니다.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곳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보게 된 건 뭐였냐면은 하루씩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표지판을 봤었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왔을 때 로비에 오후 3시에는 굉장히 많은 가방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에어비앤비용 가방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뭐였냐면은 이걸 단속하는 곳이 실제 경찰들이 단속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이 판례까지 됐나 이제 제가 또 알게 됐거든요. 판례가 보니까 만바트 그러니까 만바트 얼마지? 40만 원? 네, 그 40만 원의 벌금을 문 사례가 2년 전인가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실제 아마 그런 경우라면 그 안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랬었습니다. 뭐 사실상 봤을 때는 거의 뭐 유명무실한 뭐 법인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제가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도 벌써 운영한 지가 최소 한 5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5년 정도 된 그런 컨디션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와서 방문하고 안내하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관리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단속의 주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사무실 쪽에서 주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각종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 실태 같은 것들을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이 들어올 때 묻더라고요. 예약하신 거냐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문 열어주시는 거야. 그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현재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에어비앤비 뭐 1일, 2일 정도의 단기 숙박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또 재미난 건 뭐냐면은 여기가 분명히 제가 봐서는 콘도예요. 그런 콘도인데 에어비앤비 상품이 나온 것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지만 뭐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호텔닷컴이라든지 뭐 호텔스 컴바인이라든지 혹은 아고라라든지 한마디로 호텔 숙박 앱에도 있단 말입니다. 즉 에어비앤비 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호텔 숙박 앱에서도 검색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당당하게 그냥 호텔이라는 이름을 베이스 호텔이라는 이름을 쓰면서까지 이곳을 광고 홍보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콘도의 바로 옆 건물이 지금 현재 분양 중인 곳이거든요. 분양 중인 곳인데 그 콘도 같은 경우에서 그 콘도에서 제가 한 이틀 정도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최신축이고 현재도 분양 중인데 계속해서 뭐 대화를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작은 방 하나에 가격이 보자 한 1억 5천만 원부터 스타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스튜디오 말고 그래도 방 하나 그리고 거실 하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려면 최소한 2억 정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확실하게 뷰부터 해서 인피니티 풀 이런 것들이 최신식이다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우리 인플루언서 분들이 오셔가지고 촬영이 굉장히 좋은 뭐 그런 곳으로 세팅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뭐 이래요. 뭐 2년 동안에 수익률을 최대 20%까지 보증해준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까지 보증해준다? 그러면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임대 숙박을 안내해준다라는 개념인데 아마 이거는 콘도라는 이름을 적어두었지만 레지던스 혜택에 해당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사용이 금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뭐 레지던스 이름을 해가지고 일명 생활 숙박형 시설이라고 부르죠. 생숙이라 표현 쓰게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숙박을 하기 위한 용도를 지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가 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제가 어저께 머물렀던 곳이 엣지라는 곳이거든요. 엣지 센트럴 파타야라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비슷한 건물 형태지만은 그 이름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생수인 것 같아요. 그 이유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가 있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리셉션이 없어요. 그죠? 반면
오피스텔이 아니라 이 레전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적으로 한 층에 리셉션 에리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곳 같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로비는 있지만 리셉션 데스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H 센트럴 파타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리셉션 공간 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셉션 공간이 있었어요. 사람은 없어. 가끔 있던데 대부분 없어. 그런데 리셉션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 울산에서 무슨 있었던 사건인데 하여튼 분양을 받았고 이게 숙박을 이용 못하니까 아예 한 층을 밀어가지고 그 층에다가 부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리셉션 적어놓고 우린 이것을 생수로 쓰겠다. 뭐 이런 그 당시에 하여튼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한 3년 4년 정도쯤에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고 이게 원래는 생활용 숙박시설이 아니고 오피스텔인데 뭐 주거가 가능한 잠시만 요거는 제가 정확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한번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줬습니다. 하여튼 분양을 받아놓고 중간에 공사는 멈추었고 분양 다 받은 게 아니라 미분양된 상태겠죠. 그래서 기수 분양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쓸 수가 없는데 뭐 이거를 어떻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숙박이라 돌려야겠다 해가지고 뭐 주거가 안 되었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리셉션을 부랴부랴 놓고 했던 뭐 그런 사건이었었거든요. 어쨌거나 이 반을 제가 왜 그랬냐면은 아무래도 방콕에서도 현재 일반 콘도에서는 에어비앤비가 뭐 불법이라고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에어비앤비 콘도는 에어비앤비 불가능. 이 콘도는 사실상 아파트를 보시면 돼요. 이게 아파트야, 여러분들. 그런데 아파트는 불법이니까 이거 합법적으로 만든 건물이 바로 호텔 중간선상에 있는 레전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공간은 레전스로 일단은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리는 같죠. 아파트를 하건 레전스를 하건. 다만 뭐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파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지 지분이 크고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든지 혹은 재개발 재건축 쪽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데 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 지분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 시세 차익이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콘도가 아파트야. 그런데 콘도처럼 똑같이 지은 레전스 건물인 거야. 그러면은 사실 투자로서는 그 가치가 거의 뭐 똑같지 않을까? 뭐 시세 차이도 거의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태국의 단독 집은 집값이 오르긴 하지만 반면에 이 콘도로 된 곳 같은 경우는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더라고요. 집값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시세 차익보다는 수익형으로 뭐 운영을 하겠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일반 콘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반드시 매수를 한 상태에서 이제 한 달 이상의 중기, 단기, 장기 이런 임대로 수익이 발생 같아요. 근데 그게 그리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 8에서 한 10% 정도? 뭐 그 정도 수익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한국보다는 많긴 하지만 반면에 이제 제가 어제까지 머물렀었던 이곳 같은 경우는 이 파타야 센트럴 그러니까 H 센트럴 파타야라는 곳인데 하여튼 이곳 같은 경우는 최대 20%까지 일단은 보장이 2년간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막 별도의 정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인데 이거는 마치 분양형 호텔 같은 식이거든요. 그래서 분양형 호텔이라 본다면은 이거 투자 가능성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실패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곳처럼 실제 이제 호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 엄청나게 많은 곳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이동할 곳, 거기도 이제 리비에라, 제가 이미 머물렀던 곳인데 이번에는 좀 더 장기로 제가 묵을 생각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에어비앤비에서도 판매가 되고 거기도 마찬가지 호텔스 컴바인이라든지 이런 호텔 숙박 앱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2배예요, 2배. 그래서 콘도로 운영했을 때 수익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8에서 10%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호텔스 컴바인 뭐 이런 데에서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수익이 2배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호텔 앱에서는 가격이 2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거기는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었는데 호텔스 컴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2배로 주말에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수요가 받쳐주니까 그 가격으로 운영하겠죠, 그죠? 즉 에어비앤비 수요가 별도, 호텔 숙박객 수요가 완전히 별도 분리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원리를 잘 이용하게 된다면
에어비앤비 사업도 하지만 호텔 숙박에서도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아고라에서도 마찬가지 호스트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두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한다면 수익률이 15%에서 20%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굉장한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한 개를 운영한 게 아니라 거의 10개까지도 운영을 하시는 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사실 만약 이분이 방금 전등이 울렸거든요. 어쨌거나 10개까지도 운영하시는 분 봤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불법이라면 이거 좀 위험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람도 있더라 정도로 말할게요. 만약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본국에 있다면 이 처벌 어떡하지? 불가능합니다. 자, 한국에서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거기서 막 가짜 정보를 흘리고 하더라도 못 잡아냅니다. 굉장히 악질적이고 범죄 혐의가 굉장히 선명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 회사에서는요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정보를 함부로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정보를 얻어서 잡아내고 하지만은 반면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 텔레그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정보 신호는 알 수가 없어요. 못 잡아냅니다. 여러분들 한국 회사들이 잡아낼 수가 없어요. 잡아낸 케이스도 굉장히 연이 협박해가지고 뭐 장원영 씨인가 해가지고 잡아낸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경우에는 그 정보 개인 정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 프라이버시를 훨씬 더 여러분들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 태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 관리는 다 태국인들이 하고 있어. 실제 돈은 왔다 갔다 하고 정보 안내는 만약에 중국인이라면 중국에서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한국에서 일본인이라면 일본에서 물론 일본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인인데 일본에 있지 않고 태국에 있더라도 마찬가지 정보가 미국 본사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면 잡아낼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하시는 얘기 아닙니다. 아마 그런 케이스로 그분들은 운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방콕이라는 것에 사실 굉장히 불법이라면서 이 표지판이 많긴 하지만 막상 와서는 이거 도대체 누가 이게 단속하고 있어? 모두가 다 하고 있는 모두를 말은 빼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벨 피셜이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